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 영상을 평상시에 잘 챙겨보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말이 나온 김에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쭉 보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너는 왜 윤석열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적해라.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혹시 못 해보셨나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번 대선은 누구를 뽑는 겁니까?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거. 그게 이번 대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가족들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국이 사퇴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은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입시 비리의 경우에는 7가지 혐의 모두 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들이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는 그냥 단순하게 조국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책임지고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가족이 됐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주장에 따르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 너무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조차 똑바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국회의원이냐 사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이 됐거나 이재명의 가족이 됐거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똑바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은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못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가족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게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관련돼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대납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 돈 그냥 대신 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깨시언인가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100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저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얘기할 때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뭡니까? 바로 대장동 의혹이죠. 수많은 국민들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다 라고 하는 대장동 의혹 그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주변 사람들만 지금 하나 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했던 유한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사라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김문기 1처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유동규 밑에 있었던 핵심 지휘라인 3명 중에 2사람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저거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진보 보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멀쩡히 있고 뭔가 격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저런 선택을 한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 잔치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멀쩡히 지금 다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충격적인 주장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몸통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쪽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 윗선에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윗선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는 순간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의 아들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 논란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우선 일단 첫 번째, 유한기 씨가 그런 선택을 내리고 난 뒤에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었죠. 그리고 한 다음에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게 뭐였냐?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문기 씨에 대한 반응도 한번 좀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습니다. 침묵했었죠. 그리고 한 다음에 입장을 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개인적인 어떤 비통함, 죄책감,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히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두 번 전부 다 침묵하고 난 다음에 내놨던 메시지가 특검입니다. 특검.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사위를 지금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장악이 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진국 전 수석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김진국 전 수석에 대해서 아들 지원서 논란이 이번에 터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지원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단독 보도했던 곳이 어딥니까? MBC였습니다. MBC 청와대의 기관지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MBC가 저런 보도를 한다, 이게 좀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들이 지금 바보도 아닌데 취업하는 입사 지원서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김진국 씨다, 그리고 한번 믿어봐라, 내가 잘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진국 수석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김 전 수석이 원칙을 가지고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후보 쪽에서 김 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김 수석을 날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뭐였습니까?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1, 2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15년 가까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사 지원서를 쓸 때 그런 말을 쓴다라는 게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쓴다라는 게 대충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런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MBC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MBC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그런 식의 보도를 했을까? 정말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의 문제를 따져본다면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되는지는 명확해지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